주술의 전 진 주인공 오코츠 유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영역 전개, 주술의 전 제로의 시점에서 유타는 영역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유타는 영역을 사용했는데요. 아마 주술사가 되고 1년 좀 지난 시점인 것 같은데 벌써 영역 전개라니 주술사로서의 재능을 진짜 타고났나 봅니다. 사멸의유편의 센다이 결계 안쪽에서 과거의 주술사들과 싸울 당시 유타는 영역 전개를 했습니다. 와, 유타 영역 전개 미쳤다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 구경해보기도 전에 망할 바퀴벌레가 영역을 박살내버렸죠. 그래서 한간에서는 유타의 영역에 대한 추측이 많은데요. 유타의 술식이 모방인 점을 봤을 때 유타의 영역 전개는 다른 사람들의 영역을 모방하거나 이누마키의 주원을 모방한 것처럼 한번 본 술식들을 모방에 필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스쿠나와 싸우게 되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효과일까 기대되네요. 주력이 많은 이유, 일반인을 특급 과주원령으로 만들어버린 유타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주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니카는 주술사 집안 출신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었습니다. 사실상 일반인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고조는 유타에게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알아보니 오코츠 유타는 헤이안 시대의 거물 주술사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조 사토루 또한 미치자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고조와 유타는 사실상 먼 친척쯤 되는 셈이었죠. 작중에는 거물 주술사로 표현되고 있지만 미치자네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헤이안 시대의 문인이자 정치가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칭송받았다 합니다. 하지만 미치자네가 정치에 휘말려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 일본의 대규모 역병과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천황의 궁궐에 번개가 내리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뇌신으로 불리기도 한다네요. 연애 가능성, 유타는 일편단심 손에 남을 것 같지만 작가는 유타가 새로운 사랑을 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나 예상하겠지만 마키가 아닐까 합니다. 마키는 유타와 동료로서 혹은 친구로서 가장 신뢰하며 친하게 교류하는 캐릭터입니다. 주술의 전 제로에서 보면 팬더가 둘을 엮으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나름의 러브라인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유타가 연애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존재는 바로 리카인데요. 반지로 불러낸 리카는 이전과 다름없이 유타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본편으로 나오기에는 스토리 진행상 무리겠지만 외전으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유타의 능력, 유타는 주력 총량으로는 고조를 뛰어넘었고 인간 중 최강인 고조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부탁을 할 만큼 그 능력이나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술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술식 모방, 유타의 독자적인 술식은 모방입니다. 이름처럼 타인의 술식을 모방해 사용할 수 있죠. 그 수준은 진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상대의 술식을 모방하는 조건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센다이에서 싸운 이시고리 류는 상대의 육체 일부를 리카가 먹는 것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누마키의 주원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아닌 것 같죠? 특급 과주원령, 유타의 친구였던 특급 과주원령 오토모리 리카는 엄청난 양의 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주하면 도시 하나가 사라질 정도로 국가 규모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리카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유타는 돌아다니는 핵폭탄이었기 때문에 주술고전에서는 유타를 사살하기 위해 고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조 센세는 유타를 지켜줬죠. 리카는 유타를 다치게 하려는 사람을 주저없이 공격하는데요. 아무래도 보통의 관계가 아니다 보니 유타가 소중히 여기는 여자를 공격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백귀야행에서는 순애의 힘으로 리카의 주력 제한을 해제해 게토스구르를 물리치기도 했었죠. 원래 리카는 유타의 소꿉친구였는데요. 결혼 약속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유타의 눈앞에서 리카가 죽지 말라는 유타의 바람이 저주가 되어 리카는 특급 원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리카의 엄청난 주력도 원래 유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리카 덕분이 아니라 원래 유타 자체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유타는 잊고 있던 기억을 되찾고 주술을 풀어 리카는 본래 모습을 찾고 힘을 잃게 되는데요. 유타는 자기 때문에 리카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며 괴로워하지만 리카는 그런 유타를 위로해주며 성불하게 됩니다. 반전술식, 주술은 기본적으로 파괴나 공격 등의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두 개의 주술을 동시에 사용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어 치유 같은 이로운 플러스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반전술식이라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아무나 사용할 수 없죠. 최강이라는 고조도 수없이 실패했을 만큼 어려운 기술입니다. 특히 반전술식으로 자신은 치유할 수 있지만 타인을 치유하는 능력은 고조도 불가능했었는데요. 유타는 타인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우, 처음 주술회전 방영 당시에는 유타가 등장하지 않아 성우는 미정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술회전 제로가 공개되고 유타의 성우는 오가타 메구미로
결정됐는데요. 스태프들의 만장일치로 유타의 성우로 뽑혔다고 합니다. 오가타 메구미는 1992년부터 활동한 베테랑 성우이면서 성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고등학생 이상의 남자 역할을 맡은 여성 성우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에반게리온의 주인공 이카리 신지 역을 맡은 배우로도 유명한데요. 신지의 캐릭터가 뭔가 유타와 겹쳐 보이기도 하네요. 셀러문의 테노 하루카와 카드캡터 체리의 안경 선배, 탐정학원 Q의 Q를 맡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어릴 때 안 본 만화가 없네요. 탄탄한 서사와 소년 만화 주인공에 걸맞는 성격, 그리고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얻은 실력까지 이 정도면 진짜 주술회전 주인공 아니냐고요. 시간 잘 때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